안녕하세요. 분양 전문 박석순 팀장입니다. 잘 계셨어요? 오늘은 이제 천안 한양수장 에코시티가 이제 거의 완판에 가까워졌는데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 저번에 동호수 고르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최초로. 그걸 정리해 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우리나라에 없어요. 없고, 그거 제 거 베껴 갖고 쓰시면 안 되고요. 제 거 출처를 좀 밝혀 주시고, 오늘은 좋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고르는 법에 대해서 팁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요것도 책에도 없고, 요걸 아는 사람도 없고, 정리해 놓은 사람도 없고, 경제학 교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좋은 아파트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법,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법, 좋은 아파트를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법. 아파트 분양을 하면요, 첫 번째 청약 단계가 있어요. 청약으로 인해서 4단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첫 단계가 청약 단계고요. 두 번째가 미분양이 났는데 한 달에서 한 3달 안에 분양이 끝나는 아파트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입주 때까지 끝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미분양에. 그다음에 예전에 악성 미분양 아시죠? 이제 분양이 건물이 지어졌는데도 안 팔리는 아파트들. 그래서 그 네 번째는 악성 미분양, 네 번째, 이렇게 4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약 단계에서 끝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거나 또 인기 지역, 또는 공공 택지 개발 이런 데에 뭐 청약만 받으면 바로 로또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이제 그 청약 가점이 높아야 되니까 무주택자이면서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유리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있거나, 반대로 말하면 집이 있거나, 또는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투자하기에 굉장히 확률상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고,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는 이제 1번에서 3번. 이거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2번이죠, 2번. 분양 후 한 달에서 한 3달 안에 끝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는 이제 그 미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동호수, 이제 먼저 오신 분이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고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요즘도 가끔 이런 아파트들이 나옵니다. 한 달에서 3달 안에 끝나는 아파트들. 청약 통장을 안 쓰죠. 청약 통장을 안 쓰고 자기가 동호수를 고를 수가 있고, 단지 이제 요게 아까 세 번째나 네 번째 단계 악성 미분양으로 흘러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보아온 바로는 이 분양 후 한 달이나 3달 안에 끝나는 아파트들은 아까 청약 단계에서 끝나는 아파트들만큼이나 좋은 결과를 창출해 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요. 세 번째가 이제 입주 때까지 팔리는 아파트들이 프리미엄이 이런 아파트도 안 붙는 게 아니고 한 1000에서 3000, 4000 요 정도, 5000까지는 붙습니다. 새 아파트들은. 그래서 뭐 그런 물론 뭐 제가 말하는 건 특수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는 안 올랐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특수한 몇 군데 이런 데 빼고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아파트는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악성 미분양은 아실 거예요. 이제 뭐 발코니 확장비를 깎아준다거나 할인을 해준다거나, 또는 뭐 퉁으로 이렇게 쭉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판다거나, 이런 이제 건설사에서 털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요 유인책을 쓰죠. 그다음에 광고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이제 4개의 단계가 있는데, 그 아파트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게 제가 볼 때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단계, 청약 후
청약구 미분양이 살짝 나서 한 달에서 세 달 안에 분양이 완판되는 그런 현장. 그런 현장의 아파트들은 이제 집이 있거나 자금이 많아서 투자할 곳을 마땅치 고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청약 통장도 쓰지도 않고 전매도 되는 데도 있어요. 전매도 무제한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죠. 뭐 공급이 너무 많거나 수요는 또 많지도 않은데 수요가 많이 따라줄 수 있는지 아닌지도 또 판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하기에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청약 점수가 높으면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좋겠지만, 차선책으로 플랜 B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플랜 B로서는 그냥 그 미분양이 낮지만 한 달에서 한 세 달 안에 완판되는 아파트들을 사놓으시면 그래도 언젠가는 그 가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축 분야, 이 건설 분야에서는 거미집 이론이 굉장히 정확하게 잘 들어맞는 이론입니다. 언젠가는 그 가치를 찾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88에 8948이고요.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법,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단계가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에서 끝나는 아파트들이 옛날에 판교 신도시 있죠. 판교 신도시가 청약 단계에서 대부분 아파트 분양이 끝났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교 신도시가 아까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그 청약 후 한 달에서 세 달 안에 끝난 아파트들이었어요. 광교 신도시도 물론 청약에서 끝난 아파트도 있고, 미분양이 나서 한 달에서 한 세 달 안에 끝나는 아파트들의 대표적인 데가 광교 신도시였고, 동탄도 일부 있었고요. 예, 이제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가 이제 동탄 2신도시 아파트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 미분양까지도 있었나? 굉장히 분양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에요. 지금이야 뭐 프리미엄이 5억에서 뭐 10억씩 붙었다고 하는데,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단계에 대해서,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요것도 또 책에 안 나오는 건데, 만약에 내가 사는 지역 옆에 나는 혼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 물론 이제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 지방 말고요, 수요가 충분히 산업단지가 많고 2차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에 그 주변에 옆에 신규 아파트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 신도시는 아니더라도 택지 개발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3천, 5천, 8천, 만 세대, 2만 세대 또는 신도시 이런 게 들어오면요, 거기로 빨리 옮겨가야 돼. 빨리 옮겨가는 게 좋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옛날에 분당이 살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분당 사람들이 판교 신도시 있죠. 분양할 때 임대 아파트 많고 저 시골이라고 그래서 많이 분양 안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비꼬거나 비하하거나 그랬던 분들이 결국은 판교가 지금 뭐 분당도 다시 오르게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나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 많이 집값이 떨어졌다가 요즘 회복하긴 했지만, 분당이 판교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가 아니고 많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 있었죠. 그때 분당 사람들이 많이 안 옮겼었어요. 생각보다. 옮기신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생각보다 분당 사람들이 많이 안 옮겨가서 손해를 봤던 기억이 있고요. 광교 신도시도 이제 그 당시 때 분양할 때 수원 사람들이요, 광교 신도시 많이 안 했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 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 때 그게 좀 비싼 가격이긴 했지만, 수원 사람들도 광교 신도시 많이 놓쳤거든요. 원천 유원지 있다고 그래서 좀 시골이라고 그래서 많이들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10억씩 올랐으니까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탄 신도시도 그렇죠. 일기 신도시, 동탄 일기 신도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살기 좋으니까 2기 신도시를 또 안 갔어요. 많이, 정말 많이 안 갔어요. 설마 2기 신도시가 자기들보다 잘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게 맞는 말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있을 테지만, 제가 말하는 거 일반론적으로 1기 신도시 사는 사람들 2기 신도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고 잘 안 옮겼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오를 것이다, 1기 신도시도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옮기지 않았던 결과가 결국은 2기 신도시가 많이 오르고 1기 신도시인데 안 오르다가 요 사이 다시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례를 제가 3번을 쭉 들었는데요. 얘를 내 주변에 뭐 신도시는 아니더라도 택지 개발이 살기 좋은 곳을 촌이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 아파트다. 근데 분양가가 생각보다 싸다.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뭐 그냥 살만하다 하시면 한번 옮겨보는 게 답입니다. 일반론적으로는요. 옮겨보는 게 답입니다. 이상 그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고르는 법 두 개, 단계와 그 비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모르는 거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아파트 잘 투자하셔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제가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얘를 잘 이해를 해 보시고 그렇구나 이해하셨으면 이제 좋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문의 전화는 1688-8948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